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히 구분하라.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해낸다고 하면 지금보다 10배 더 행복하고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책은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는 253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10배 더 행복하고 또 10배 더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가치를 올리고 성공을 보장하는 253개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내용인데요. 세상을 사는 지혜의 기술입니다. 여기에 총 6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화를 키우지 말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이 완벽한 행복을 얻기 어려운 것만큼 재앙 또한 그 끝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법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은 인내로서 감내하고 지상에서 일어난 일은 지혜로서 현명하게 대처하라. 네,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에피텍토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 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책은 저의 인생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해요.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아래에 이렇게 나와져 있죠. 세계 최고의 영성가 안셀름 그린 신부가 사랑한 책,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이 삶의 지침서로 삼았던 책, 초기 기독교인들이 매일 손에 들고 다니며 애독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이 책의 많은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뽑으라면, 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무엇일까요? 아까 이 책 내용에는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인내로서 감내하라고 했는데요.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죠? 이미 지나간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작 중요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또 할 수 없는 게 뭐죠? 부모, 형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날씨, 금리, 세금, 또 주변 환경, 나의 외모, 키. 저도 이 키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 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거의 90%의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책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새벽 기상, 독서, 운동, 유튜브 하기, 블로그에 글쓰기, 또 다양한 자기 개발들, 이런 것들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 즉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이런 것들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만약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여기에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요, 분명한 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고 또 훨씬 더 부를 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책에 나오는 두 번째 제가 소개시켜 드릴 문장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해도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미 저지른 잘못에서 무엇을 배울까를 생각하라. 이 부분이 핵심이죠. 한 번의 실수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무능력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반복된 실수를 똑같은 걸 여러 번 했었죠. 무능력이죠. 지금은 그것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살면서 실패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실패를 하면 이걸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삶의 태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실패하기까지를 복귀해보면 내가 실패한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준비가 덜 돼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그 원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곳곳에서 내가 실패한 요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찾게 되면 요 다음이 중요한데요. 내가 실패한 요 요인들을 개선하고 수정하고 또 노력해서 더 향상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이걸 좀 더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예전에는 나의 내공이 한 10 정도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뭔가 실패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고 수정하고 이 노력들을 해가게 되면 나는 그게 어느 정도 완수가 됐을 때
예전에는 10이었지만 나의 내공이 30으로 또 40으로 50으로 높아져 있을 거예요. 분명한 건.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10으로 살 때 하고 나의 내공이 내가 30, 40, 50으로 살 때 하고는 1년의 결과물이 확실히 다를 겁니다. 당장 내가 실패를 통해서 거꾸로 내가 한 1년 정도 후퇴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개선과 수정과 노력을 통해서 나의 내공을 30, 40, 50으로 키우면요. 예전에 내가 10년 동안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을요. 1년만 해도 완수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성장과 발전은 삶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좋아하는 책 데미안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싱클레어가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냐 하면 새가 진흙탕에 빠져서 거기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꿈인데 그게 이제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데미안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데미안이 얼마 뒤에 쪽지로 답변이 왔죠. 그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소설 데미안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라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부셔야 한다. 자, 여기 지금 이게 뭘까요? 네, 요거는 알입니다. 알. 이 알새가 뭐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알 속에서 이 새가 부화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새는요, 어찌 보면 이 알이 자신의 보금자리예요.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죠. 그런데 왜 힘들게 이렇게 나오려고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자는데 그것은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거죠. 자, 미물인 이 새도 이럴지 않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세상 밖으로 멋지게 날개짓 하고 날아가는데 이런 미물인 새도 이럴지 않는데 우리 인간도 기존의 세계에 안주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안주하는 인간 타입인데 깨려고 노력을 합니다. 분명한 건 새로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세계를 깨야 된다는 거죠. 물론 기존의 세계를 깨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새가 알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요, 내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틀을 깨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독일의 극작가죠. 네, 베르톨트 브레이트, 독일 극작가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데 왜 평범한 사람에 머무르려 하는가? 데미안이 쪽지로 보냈던 이 내용.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부셔야 한다. 이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데 왜 평범한 사람에 머물려 하는가? 결론입니다. 결국 실패나 좌절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다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누구는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태도에 달렸다는 거죠. 내가 뭔가 실패했을 때, 또 잘못했을 때 그냥 푸념하고 남 탓을 하고 그냥 무너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 내가 뭘 잘못했지? 그걸 복귀해서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하고 수정하고 노력을 통해서 예전에 내가 10이었다고 하면 오히려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3배, 4배, 5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가 뽑은 문장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미루는 일을 지혜로운 사람은 즉석해서 해결한다. 어느 쪽이나 같은 일을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시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붙잡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를 항상 놓치는 것이다.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일거리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다음 달에 하지. 제가 정말 미루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요? 자, 이 미루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벗어나야 될 행동입니다. 크리스토퍼 파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동을 미루는 것은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긁을 때는, 그러면서 물건을 살 때는 정말 즐겁잖아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그 빚을 갚을 때가 돌아오기 전까지다. 나중에 이제 막 긁다가 내가 월급이 300인데 카드 결제 금액이 500이 될 때 정말 힘들잖아요. 행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미루는 행동들은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자, 세뮤얼 스마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 일을 다 할 수 없다. 오늘의 일을 오늘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기 시작하면 결국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이것을 내일로 미룬다고 하면 이 고기들은 내일은 다 도망가고 없을 거라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미루는 거를 물론 지금도 많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덜 합니다.
그런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미루기를 덜한 제가 짧은 시간에 더 많이 성장한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성공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미룬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의식적으로 내가 뭔가 미루고 있다고 하면 하나, 둘, 셋 해보고 미루지 말고 바로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볼게요. 현명한 사람은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시대가 바라는 가치관을 따르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지혜야말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사랑을 받는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다음 중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가장 강한 놈. 대표적으로 사자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가장 강한 놈이 끝까지 살아납니다. 또 하나는 가장 똑똑한 놈이 끝까지 살아납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네, 둘 다 아닙니다. 자, 그럼 무엇일까요? 이 답에 대해서는요, 누가 답을 해줬냐면 바로 종회기원을 발표한 찰스 다인이 그 답을 말해줬습니다. 뭐냐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종은 강하거나 똑똑한 종이 아니라는 거죠. 뭐죠? 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죠. 지금 세상을 보면요, 우리 지금 50대 분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10대, 20대 때 세상의 변화의 속도보다 지금의 변화의 속도가 10배? 아니 100배, 1000배는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화에 쫓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낙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큰 능력이 변화에 잘 적응하는 거.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시도도 안 하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변화를 내가 즐겁게 받아들이는 그 노력, 이것만 한다고 하면요, 우리 끝까지 성장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선택하는 능력. 그죠? 선택하는 능력은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잘못된 선택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뛰어난 안목과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자, 이 선택이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것이 합이다. 왜냐하면요, 내가 선택한 것들을 행동하게 되고 결국 나의 1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미래는 내가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행동한 것들의 합이죠. 자, 그러면 선택을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건 경험을 많이 해보는 거죠. 그렇죠? 경험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동안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럼 좋은 방법이 뭐가 있죠? 네, 내 주변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 훌륭한 사람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 내가 뭔가 선택할 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런데 내 주변에 그런 훌륭한 분이 많이 있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책은요, 내 의지로 얼마든지 선택하고 읽어서 내가 지식과 지혜를 쌓아갈 수 있죠. 그렇죠? 내 의지만 있으면 돼요.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들을 내 곁에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잘못된 선택이 나를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한 번 잘한 선택이 나에게 큰 부를 또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부동산 재테크만 해도 보면 어떤 분들은 한 2년, 3년 동안 잘해서 뭐 10억, 20억을 벌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내 돈 10억, 20억을 투자를 잘못해서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결국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면 많은 지식과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는 책,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이유는 장인이 숙련된 손길로 끊임없이 다듬었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에는 탁월한 기술과 엄청난 노력이 깃들여 있다. 완벽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네. 자, 요거 뭔지 아십니까? 뭐처럼 보여요? 돌멩이죠. 아마 길거리에 이게 떨어져 있으면 그냥 발로 차고 가셨을 거예요. 요게요, 바로 이겁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이것이 다이아몬드의 원석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숙련된 손길로 열심히 다듬으면 정말 가치 있는 이런 보석인 다이아몬드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그런 것 같아요. 태어날 때는 누구나 다 그게 금이든 수정이든 다이아몬드든 자기만의
원석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것을 내가 살면서 얼마나 잘 다듬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이 돌멩이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완벽한 성공의 2단계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목표를 정하는 거. 두 번째 뭐죠? 이 목표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쉽고 완벽한 성공의 법칙인데 우리는 어떻죠? 일단 삶의 목표도 분명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방향을 못 잡는 거죠. 또 목표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시작도 못하고 또 시작을 해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완벽한 성공의 2단계. 많은 자기개발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석도 아무리 숙련자가 다이아몬드로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완수해내지 않으면 그 가치를 못 만들잖아요. 또 여기 지금 조각을 하고 있죠. 이 조각가도 돌멩이에다가 조각을 하는 중간에 이걸 멈춰버리면 결과물을 얻을 수 없잖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왜 멈추면 안 될까요? 자, 우리가 살면서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 작심삼일을 하면서 그 약간의 경험도 조금씩 쌓여가요. 그런데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이걸 완수하게 되면요, 레벨업이 됩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는 게 딱 이 그림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시도들을 하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들도 버려질 것은 없죠. 이렇게 나에게 경험들로 쌓이게 되는데 그것을 완수하게 되면요, 나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레벨업이 돼서 여기 슈퍼맨처럼 제가 그랬는데 이렇게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내공이 있는, 힘이 있는 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원석인데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분명히 내가 어떻게 가공할 것인지 목표를 정하고 완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셨으면 우리 조각가처럼 중간에 포기해도 약간의 경험들은 쌓이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완수를 하셔야 됩니다. 완수하면 나는 레벨업이 되고 슈퍼맨처럼 강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책의 내용 중에 6개를 골라봤는데요. 그 내용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은 인내로서 감내하고 지상에서 일어난 일은 지혜로서 현명하게 대처하라.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네, 제가 이 책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철저히 구분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이미 저지른 잘못에서 무엇을 배울 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냥 좌절하지 말고 내가 배울 것을 찾아서 이걸 내가 개선하고 수정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내가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리석은 사람이 미루는 일을 지혜로운 사람은 즉석해서 해결한다. 네, 미루지 말자고 얘기했었죠. 네, 저도 지금도 많이 미루고 있는데 줄여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네, 뭐였죠? 변화에 잘 적응하자고 했죠. 다음 중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누구인가? 강한 놈, 똑똑한 놈, A라는 거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네 번째는 선택하는 능력은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네, 우리 인간은요, 내가 선택한 것의 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선택한 것들이 내가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들이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은요,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이유는 장인의 숙련된 손길로 끊임없이 다듬었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원석으로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그걸 얼마나 숙련된 손길로 끊임없이 다듬냐에 따라서 내 미래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오늘 6가지 이 책에서 말하는 나의 성공을 보장하는, 나의 가치를 올려주는 253가지 중에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지금 이걸 고르면서 저도 잘 못하고 있어요. 저도 잘 하려고 제 스스로에게 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공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단위캠퍼스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이 전자책을 클릭하시면 제가 10년 넘게 열심히 모은 명품 명언 5집이 있습니다. 총 5권인데요. 전자책이에요. 이거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오른쪽, 그죠? 전자책 오른쪽에 보면 마인드맵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동안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문서로 잘 정리를 해놨어요. 자,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억 잘 안 나죠? 근데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1분 내에 다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여기는 오늘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까지 마인드맵으로 다 담아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